자, 2부. 아, 네. 네, 바로 시작입니다. 2부 후보의 세계. 네, 후보의 세계 2편입니다. 김수민의 경험을 통해 지방의원 후보는 무엇을 하는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보는 후보의 세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고 딱 예비 후보로 등록할 때까지의 스토리를 다뤘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예비 후보는 뭘 하느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이창원 대표와 전용길 기자의 질문을 받아가면서 예비 후보 네. 현수막 붙이고 명함 돌리는 거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예비 후보는 이제 그 5월 이게 선거 운동 기간이 13일이거든요. 본격 네. 선거 운동 기간이. 네. 그러면 그 전에 계속 예비 후보예요. 지금은 120일 전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김수민 평론가 때는 90일 전이었을 거예요. 이게 그것마다 달랐는데 선거마다. 네. 기초의원은 90일이었죠. 네. 기초의원은 90일이라서 6월 초에 선거가 주로 있으니까 3월부터 네. 이게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기초의원도 120일.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예비 운동은 사람이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함 돌리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러니까 주로 이때는 공중전, 소위 얘기하는 공중전보다는 조직으로 들어가는 거, 요걸 좀 구축하는 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조직이 있는 사람은 또 조직이 구축이 되는 거고 조직이 없는 사람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조직이 없기 때문에. 김수민 평론가도 네. 출마할 때 조직이 없었잖아요. 조직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어서 그나마 이제 조금 도와주시는 분들이 여기 가봐라 하면은 가보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는 예비 후보 때에 보통 정당 공천이 안 끝나 있기 때문에 그 공천을 염두에 두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경선 준비라든지. 그렇죠. 나는 2번 나가서 한 번은 공천 없이 나갔고 한 번은 공천은 있었지만 단수 공천.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전략 공천 아니에요. 전략 공천 아니고. 그다음에 전략이 있어 본 적이 있나 싶네. 그때 당시 내 소속 정당의 구미 지역 당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하지 않나요? 그다음은 아니 나 혼자 나왔는데 무슨 제비뽑기야. 제비뽑기 아닌가요? 그건 대의원들. 대의원 추첨할 때는 그 당은 추첨을 했고 후보는 어쨌든 당원들의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준 투표 같은 걸 했죠. 찬반으로. 그래서 저는 공천은 그렇게 작업에 그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고 네. 그래서 재선할 때는 구미시 제1호 공천 구미시의 후보자 중에 가장 먼저 공천을 받은 그때 이제 새누리당, 민주당 이쪽은 뭐 5월쯤 거의 다 돼서 4월 중이나 5월 다 돼가지고 발표가 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녹색당은 2월에 뽑았죠. 제가 재선할 때는. 이거 대답을 그래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나무위 올빼미니 5만 원 감사하고요. 아이고 5만 원치가 대구 잘못 입력 5천 원 입력하려. 전용길 지정 질문인데 대구 달서구의 권태흥 허소 네. 등 이 민주당 후보만 5명이나 나오는데 야권 지세가 강한 편이냐? 네. 말씀하셨던 권태흥 이분은 이제 예전에 민주노총 네. 대구 지부장, 대구 지역 본부장. 본부장. 어디에 네. 나와요? 달서구 청장. 구청장이요? 허소 씨는 이제 청와대 비서관 하셨죠. 구청장. 구청장은 경선해요?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접수 신청 받은 거에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달서구청장 후보가 없다 보니 추가적으로 좀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역임하셨던 분들이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달서구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중에 대구에서 강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그 인구수가 많아가지고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많습니다. 절대수가 대구에서 절대수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정보를 좀 더 드리면 여기가 4년 전에 지역구에서 시의원 당선자가 나왔던 그랬죠. 네. 시의원은
한 선거구에 한 명씩만 뽑는데도 네. 민주당 후보가 그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던 그 당시 선거구가 그렇게 당선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2명은 김부겸 지역구, 1명은 홍일학 지역구. 근데 달서구에서 당선된 이분은 김성태 시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없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냥 출마해서 당선된 지역이거든요. 이 달서구가. 그리고 달서구는 민주당 구의원들도 상당히 많았다가 많이 사고를 쳤죠. 사고를 쳐서 제명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물러나기도 하고 탈당하기도 하고 한 지역입니다. 가불병이 있는데 이제 3명이에요. 네. 이제 달서병의 원래 맹주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원진.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죠. 내가 맹주라기보단 맹회계 가까워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가불병의 3명의 국회의원도 뭐 대부분 다 이제 정치 신인급에 가깝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특히 이제 이 권태흥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달서을 성서공단을 끼고 있는 달서갑입니다. 달서. 거기가 그렇죠. 달서갑이죠. 네. 허소 위원장이 달서을이죠. 월배 그쪽 지역인데 조금씩 분위기는 이게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대구의 대표적인 배드타운이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뭐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죠. 이 채팅창에 아까 나무 위에 올빼미님이 권영진 홍 의원 또 당선되면 부르시죠 하셨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벨벳 꼬여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시즌 1에서도 홍준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지역 쪽 참모는 오케이 하려고 했는데 서울에서 들어온 사람이 그게 아마 그거지. 답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기대를 안 합니다. 네. 글쎄요, 진짜 어떤 시정이 펼쳐질지 뭐 예측이 잘 안 돼요. 네. 근데 뭐 달서구에 한 가지 정보를 더 드리면 채팅창 참 못된 방송. 베이컨님이 참 못된 방송이네요. 한 가지 이야기 더 드리면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달서구청장 경선 진행이 3명이 신청을 했는데 현역 구청장 이태훈 그리고 셋 중에 또 1명은 4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으로 당선됐던 사람이 그 8년 전에는 새누리당으로 당선됐었다가 탈당하고 민주당이 입당해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됐다가 문제가 생겨서 부의장을 하다가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이번에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달서구청장 공천 신청한 사람이 있거든요. 현란한 드리블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대가 낮다 보니까 달서구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좀 높았는데 이건 있습니다. 4년 전보다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당시에 4년 전에는 인구가 60만이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54만까지 줄었거든요. 떨어졌죠. 이 떨어진 젊은 인구가 어디로 갔냐? 달성군으로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높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떠나갔기 때문에 4년 전보다 표밭은 좋지 않다. 다만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민주당의 소속 정치인들이 많은 지역인 거는 분명하다. 알겠습니다. 예비 후보의 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예비 후보의 큰 일은 이제 사무실을 잡는 거죠. 사무실을 어디에 잡을 거냐. 왜냐 사무실은 딱 잡고 거기에 현수막을 대형 현수막을 걸어야 되거든요. 참고로 길거리에는 현수막 못 겁니다. 후보는 본선거 운동 때만 그렇네요. 본선거 운동 때만 길거리에 1개 행정 읍면동 중에 한 군데. 지금 2개지 싶은데. 지금 또 1개일걸요. 지금도 1개예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만 걸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과두 현수막은 못 거는 거고 예비 후보 때 건물, 사무소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걸 수 있죠. 사무소 여러 개 두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개 못 두죠. 못 떠요? 구미 같으면은 동이 몇 개가 있을 거잖아.
기초의원은 한 군데만 둘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시장 같으면은 근데 그거 좀 그렇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읍면이 함께 겹쳐질 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읍내에다 걸죠. 그러니까 시골은. 그러니까 면이 몇 개가 겹쳐 있으면 이 면에서 이 면 가려면은 볼 수가 없잖아. 근데 인구가 제일 많은 읍면에다가 걸죠. 그거 좀 불합리한 거 같은데. 제일 인구가 많은 읍 한 군데에 걸고 근데 그 대형 현수막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사무실 연수막. 예, 사무소를 한 군데밖에 못 둔다는 거잖아요. 거기 하나 거는 거고 나머지는 다 내야지. 예. 근데 그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 주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 나 그것도 궁금한 게 내가 좀 비쌌죠. 아니 그 선거 기간 보통 임대하면 뭐 2년, 뭐 5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며칠만 딱 쓸게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몇 달만 몇 달만 쓰는데 그래서 비싸죠. 좀 비싸고 그리고 그냥 내가 초선 나갈 때는 이 사람 만났어요. 건물주를 만나는데 얼굴에 내가 관상을 보잖아요. 얼굴에 이제 꽉 깝깝한 기운이 막 꽉 차 있어요. 얼굴에. 그러니까 본인이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받은 건물인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야. 건물에 이렇게 입주율도 별로 안 높고 조금 오래된 건물인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누가 선거에 출마한다면서 와가지고 2달 동안 쓰게 해달라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징크스가 있습니다. 제가 선거를 2번 나갔는데 제가 들어간 건물은 제가 나올 때쯤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김수민 의원이 들어간 우리 빨리 뉴스 밑장 그만둬야 우리 1층이 나가겠구만. 김수민 의원 또는 김수민 후보가 들어간 건물은 잘 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초선 때는 2달 쓰면서 300. 그래도 300. 저렴하게 했네요. 구미라서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300을 썼고 2번째 선거 때는 기억 안 나는데 2번째 선거 때는 뭐가 변수였냐면 그 건물주분이 변수였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이분이 보통 이 직종에 있는 분들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뭘 하셨던 분이냐? 금은방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금은방을 수십 년 하신 분이에요. 나름 그 금은방이 유명한 금은방입니다. 근데 그분이 노후에 건물을 금방 세웠어. 2번째 건물은 좀 셋빙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좀 예민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친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민했느냐? 요게 트렌드의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선거 때 2010년에는 현수막을 걸 때 줄을 이용해서 걸었어요. 밧줄을 이용해서 묶고 이런 거죠. 2번째 선거 때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2014년에는 그 창틀에다가 픽스를 박는 걸로 픽스를 박는 걸로 갔는데 픽스 때문에 요 건물주분이 굉장히 민감해 계셨거든요. 셋빙인데. 셋빙 건물이잖아. 피스 박는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뭐 많이는 안 박는 줄 알았는데 마침 현수막 올릴 때 건물주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건물주분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타기보다는 나름대로 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축하해주러 오신 측면도 있는데 픽스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박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하나 드리면서 아이스크림 하나에 건물을 상처냈는데 그것 때문에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저 아이스크림 먹는 척하면서 저쪽으로 좀 안 보이게 사다리치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뭐 썼습니다. 궁금한 거는 우리 수재 로보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선거사무소 하면 창문을 가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전면 다 덮어야 되니까 현수막이. 그러면 그 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어떻게 보상을 좀 해줍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좀 괜찮았던 게 첫 번째 선거 때는 안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실을. 공실. 2번 다 안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까지는 덮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고생했지. 그거 더워가지고 우리만 고생했어요. 근데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무실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뭐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창문을 막아버리는 거니까 문 열면은 플럭 그냥 현수막이 걸리는 거잖아.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사무실 구하러 다니는 후보들 보면 이 국민의힘 후보들은 주로 이렇게 뭐 돈만 맞으면 되는데 다른 정당 후보들은 뭐 정의당 안 돼. 당 이름 듣고 안 된다고. 민주당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는 무소속이었고 무소속은 좀 그런 게 없거든. 그래도
두 번째는 녹색당인데 녹색당이 뭔지 잘 모릅니다. 녹색당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녹색당을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를 아는 사람들 아주. 그래서 구미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김수민 그 사람 빨갱이 아니냐 막 비난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다. 김수민은 저기 뭐야 통합진보당 저쪽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통합진보당 배후에 녹색당이 있다던데. 뭔 소리야 이게. 녹색당이 무슨 저기 뭐 전위정당입니까? 지하 전위정당이야? 네. 그래서 녹색당이라고 했을 때 뭐 건물주 안 된다 이런 건 없었어요. 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아까 층 쓰는 거는 제가 그래서 비어 있는 층이나 그 공실에 따라서 현수막 면적이 달라질 거잖아요. 제가 재선 도전할 때 현수막이 조금 줍니다. 그게 좀 달 수 있는 데가 적어서. 근데 오히려 초선 때 좀 크게 달았던 편이고 위치가 중요해요. 결국에 위치가. 저도 뭐 흔히 많이 다는 데가 그거죠. 뭐라고 해? 교차로? 그렇죠. 예, 여기 다는 게 큰 길가 네. 이런 데가 많죠. 대구는 보통 달구벌대로 끼고 있는 지역을 그렇죠. 다 하죠. 보통 이제 수성교 범원의 거리에서부터 두류내거리 정도까지의 그 큰 건물들은 뭐 선거 때만 되면 늘 걸려 있죠. 그리고 멀리서 보이느냐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이느냐. 그래서 제가 아는 사례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어떤 도의원 분이 그 도의회에서 막 뭐라고 해가지고 자기 파의 이익을 위해서죠. 해가지고 선거구가 바뀌었고 재선거구가 3인 선거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해당 도의원 분이 자기 집을 선거 사무실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외벽에 보면 창문 전혀 안 가리는 측면 벽 있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큰 현수막을 걸었어요. 가능하군요. 예. 근데 그거는 하려면 아파트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근데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저도 다니면서 볼 때 제일 위치가 좋다라고 하는 데는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광판 큰 도시 같으면은 보통 그 LED 전광판이 있는 건물 그게 제일 잘 보이니까 거기에 다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방금 얘기했던 아파트 측면도 차가 밀리는 곳에서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숲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길가에 나와 있는 아파트였어요. 근데 올해 대구는 아직 뭐 본격 이제 선거전이 시작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그 범원의 거리에 영남호텔, 뉴영남호텔하고 그 삼성 생명 빌딩 거기가 제일 그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명당이잖아. 아직 거기를 선점한 예비 후보나 원래 권영진 시장이 거기 해설로 했죠. 했었죠. 권 시장은 지난번에는 이제 중앙내거리에 그 대구은행 빌딩인가요? 거기 했었었고. 근데 다만 제가 안 좋았던 거는 제 지역구 동네에 보면 대로변에 도시숲이 조성돼 있어서 그 메타세콰이어인가?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그 좀 가리더라고요. 현수막이 좀 가리고 그리고 문제는 내가 초선 때도 로고 색깔은 녹색이었거든요. 그래서 녹색 바탕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녹색에다가. 나 무이 올빼미님 5만 원 또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재선할 때는 바탕색을 하얀 걸로 씁니다. 지금 재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질문 들어왔어요? 뭐 좋으셨나 봐 오늘. 나무이 올빼미님이 한잔 하셨습니까? 막걸리 한잔 하셨습니까? 비슬산 참고 좋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참고 축제는 취소가 되었고요. 등산은 그래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에 많이 와주세요. 달성 군수도 바뀝니다. 저도 오늘 등산 다녀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 명함 돌리는 거 말고 예비 후보 때는 그냥 뭐 어디가 연설도 못 할 거고. 연설을 못 하죠. 근데 예비 후보 때 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연설할 수도 있어요. 이름 안 달고. 특히 내가 재선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된다는데. 재선 도전 때 내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실 내가 선거 때마다 걸린 게 있어요. 2010년 때는 천안함이 터졌고 2014년에는 세월호가 터졌고. 근데 천안함 때는 그래도 선거 운동을 했어요. 보통 선거 운동을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다 천안함에 가 있어서 그럼 내가 어디 모임하는데 가면 내가 후보인데 좀 위로도 듣고 싶고 선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전부 천안함 얘기하는 거야. 2010년에는. 그다음 2014년에는 세월호. 아예 선거 운동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직도 기억난다. 4월 16일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날 아주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2014년 4월 16일이. 그때 막 내가 그 초선 도전할 때하고는 다르게 재선 때니까 약간 지지 조직이 생기잖아요. 내가 모 노조에 갔다 오거든. 그것도 그 노조 간부의 소개로. 그 딱 가가지고 연설 한번 딱 이렇게 발언 딱 하고 박수 받고 딱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동호회 모임을 평소에 하던 게 있었어요. 와인 동호회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 네, 구미에 와인 동호회 제법 있습니다. 김수민이 와인을 먹었다고? 그렇지, 나 와인 동호회 회원이었다니까요. 좋아하던 여자 있었나? 자, 난 와인 동호회에서 껍적거리지 않는 것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의원이 껍적거리면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껍적거리지 않기 때문에 차수를 거듭하면 내 주변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껍적거리지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와인 동호회에서도 즐거운 분위기. 나는 그 세월호 상황을 못 챙겨보고 있었죠, 사실. 못 챙겨봤고 낮에는 뭐 구조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와인 동호회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추가로 스마트폰을 보니까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어요. 내일은 일단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4월 17일부터 선거운동을 제가 중단합니다. 그 전에는 제가 뭐 했었느냐. 재선 도전 때 길거리에 한 5시 반 6시에 나가요. 나가서 9시 반까지 인사를 합니다. 3시간 반 동안 인사를 해요. 차 지나가는데. 요거 한 번 하면은 등 근육 운동 되고 그리고 얼굴에 붓기도 빠집니다. 이게 계속 해봐. 헤드뱅잉 하는 거. 헤드뱅잉 하는 거거든.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별로 할 일이 없어. 네, 그리고 주민들 분위기가 이게 좀 예비 후보들의 고충인데 지금도 그럴걸? 지금도 선거 분위기 아닐걸요? 그렇죠. 아니거든. 본격적으로 뭐 현수막 걸리고 네. 막 시끄럽게 음악들 들리고 네, 이래야 선거 분위기 지금도 나죠. 선거 분위기 아닌데 근데 3월이나 4월에 명함 돌리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좀 반응들이 썩 좋진 않아요. 좀 냉소적이고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그리고 벌써 선거하나? 또 선거하나? 뭐 이런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좀 뻘쭘한 시기죠 이때가. 그래서 제일 즐겨하는 게 길거리에 나가서 인사하기. 근데 내가 초선 때는 그렇게 빨리 시작 안 했는데 알잖아 한번 해보니까 어차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일단 길거리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 또 트렌드가 달라지는 게 초선 때는 제가 어깨띠를 맸어요. 어깨띠를 맸는데 그 사이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잠바에 이름 박힌 거, 예, 그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잠바에 이름 박힌 게 길거리에서 인사하기에는 이름이 더 잘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그리고 그거 있습니다. 룰이 피켓이나 이런 거 들고 나가야 되는데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본인이 들고 있어야 돼. 지참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발등위에 하다못해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 그래서 목에 많이 걸죠 네, 요즘에. 그렇죠. 목에 많이 걸고 나옵니다. 참. 네. 우리나라 선거법은 왜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수를 쓰는 거를 막으려고 그러니까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비 후보가 명함을 돌린다면 아무래도 몇몇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뭐 아니면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출퇴근 시간대보다는 그쪽 시간대인데 어린이집에 하원 시간, 등 하원 시간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많이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 중에 그 삼성전자 기숙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쪽에 육교가 있어요. 그 육교하고 삼성전자 기숙사하고 시내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육교에 많이 올라가서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거의 주말마다는 계속 올라갔었고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공장이라서 그런지 명함을 줄 때 전기가 많이 통해요. 딱 끓여요. 딱 끓여. 그 옷을 그 전기 통하는 걸 고기만 가면 그래. 고기만 가면. 삼성 그 일렉트로닉스니까 고기만 가면 그래요. 그래서 묘하죠 분위기가.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많은데 전기가 통하니까 묘하죠.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한 겁니다. 강아지라도 한 마리 데리고 가지 그랬어. 그래서 제가 이제 초선 때는 당이 있나 뭐 이렇게 구축된 조직이 별로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선거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친구들도 이제 그쪽에 가고 싶어 했죠. 삼성전자 6교에 가고 싶어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예비 후보 명함도 여러 명에서는 못 돌립니다. 그게 제한이 있죠. 제한이 3인 3명까지. 아 그게 그 후보하고 네. 그다음에 후보하고 같이 있는 사람 한 명 그 자리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 선거 사무장이나 사무원 중에 한 명 뭐 이런 정도 해가지고 그리고 후보의 가족. 네, 그래서 뭐 최대 4명까지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게 그 이쪽에서 돌리면 길 건너편에서도 한 명 돌리고 싶잖아요. 선관위가 뭐라고 하거든. 이거 부근이다. 여기는 부근입니다. 후보하고 동행한 사람입니다라고 우기죠. 그렇지만 이제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영역들이 되게 많죠. 그럼 명함을 받아서 찢어버린 사람은 없던가요? 있죠. 찢어버린 사람이 있고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그 위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이제 상처를 받는다 하면은 이 사람은 선거운동 초보다. 그렇지 하면 안 되지. 볼 수 있겠고, 근데 처음에는 그걸 처음 겪어본 사람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데 계속 겪다 보면 괜찮죠.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을 경험하면서 철이든 사람들은 자신이 소비자로서 행인으로서 길거리를 갈 때 누가 전단을 돌리면 거의 받습니다. 자기가 거절당해보고 봉변을 당해봤기 때문에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받는 게 좋겠다 해서 받게 되는 거죠. 명함 돌리기 연설은 아까 내가 요 얘기 하다 말았구나. 연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세월호 때 있었던 겁니다. 선거운동은 중단했지만 정당 연설회를 하면 정당 연설회를 하면 정당 연설회는 당명은 표기를 해두고 그것만 떼면 돼요. 이름만 안 붙이면 돼. 선거 후보 이름만 안 붙이면 그리고 그때 마침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럼 그 옆에서 그 서명운동 하는데 옆에 있는 김에 정당 표기를 해두고 정당 연설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못 하잖아요. 녹색당 예비 후보 김수민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것만 안 하면 되지. 근데 어차피 내가 이따가 그때만 해도 아마 선거가 본격화 안 됐을 때라서 녹색당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박아놓고 내가 후보로서 결국에 조금 있으면 나갈 건데 그렇게 되면 당을 더 알릴 수 있는 당을 알리니까 후보도 알리는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저를 보고 찍었죠. 대부분이 녹색당을 보고 찍기보다는 그렇지만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해주려면 당 자체 인지도도 띄울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건데 그 시기를 세월호 때에 놓쳐버렸다. 그 정당 연설회를 하면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비 후보자들한테 이런 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비 후보 때 쓴 선거운동 비용은 사실 선거 비용 보전 청구 항목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아 그래요? 포함됩니다. 다 포함이 되나요? 포함됩니다. 예비 후보 명함, 예비 후보 홍보물, 그리고 현수막도 포함되고요. 현수막은 어떻게 되냐면 예비 후보 때 선거 현수막을 쓰고 본 후보 때 다 교체를 해버리면 예비 후보 거는 보전 안 해줍니다. 근데 그러니까. 본 후보 때 그대로 써요. 보통 그대로 쓰고 예비 이런 거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잘라내. 그래서 그리고 기호 새로 나오니까 기호 붙이고. 그래서 그 비용들은 예비 후보 때 쓴 거는 쳐줍니다. 근데 선거사무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 때 거는 선거사무소는 예비 후보뿐만 아니고 본 후보도 안 되잖아요. 임대료도 안 되죠. 그리고 사람 인건비도 예비 후보 때 인건비는 보전 항목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럼 그때 함께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는 어떻게 인건비 지급 못했죠. 착취하셨군요. 그 봉사지 봉사. 봉사인 거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하고 선거 사무실에서 딱 한 분 계셨는데 한 분이 이제 저희 가족이 일하는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인건비를 드리긴 했습니다. 드리긴 했는데 아니다. 그분도 안 드렸구나.
그분은 아마 다른 일로 받으셨을 거예요. 다른 일로 받았고 그 말고는 뭐 인건비 드릴 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선거 사무장을 누가 했느냐? 제 친구가 경북대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주말에 와서 해줬어요. 일단 주말에 와서 해주고 제 동생이 좀 주로 받고 있고 수행이나 이런 걸 동생이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친구들이 약간 돌아가면서 도와주는 시간 나는 애들이. 근데 문제가 그 중에 한 명이 저보고 출마를 처음에 권유했었던 친구가 있어요. 최초의 인물입니다. 아무도 무슨 저보고 정치를 하라고 얘기 안 했을 때에 2020년 6월 출마니까 2009년 12월 초에 서울에서 둘이 술 마시다가 너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까도 우리가 일부에서 척추 협착증 얘기했지만 어떤 디스크 때문에 들어눕게 된 겁니다. 집에.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병문안을 후보 신분으로 병문안을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한테 사무장을 맡기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법 전공이고 나름 그쪽으로 잘하는 친구라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집에 누워버리는 상황이 왔죠. 그래서 그 친구는 나중에 등판합니다. 본 선거 때 등판을 하고 그 친구 말고 아까 얘기했던 대구에 사는 중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사무장을 일단 맡기는데 그 친구는 근데 학생이라서 그 당시에 학생이라서 주말에만 와서 선거운동을 돕죠. 그리고 이제 뭐 보험이라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이제 중간중간에 돕고 이렇게 좀 품앗이를 했죠. 그리고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인데 이 밥값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일정 수준 이상 주민들을 만날 때 밥값을 내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네. 주민들과의 면담 때 저는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밥값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원들도 구미 지역 주민이라면 예비 후보 시절에는 밥값을 어떻게 합니까? 다 덧치죠. 거의 덧치인데 이제 선거운동 끝나고 친구들하고 술 먹을 때는 당연히 내가 내지. 그러니까 예비 후보 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그 밥값을 김순 평론가가 지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되진 않을 거예요. 모르겠네. 그게 본선거 운동 때도 자원봉사자한테는 그렇죠. 본선거 때는 밥을 사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동네 아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지만, 근데 어떻게 알게 돼서 소개를 받으러 가잖아요. 식사 자리나 이런 데 가면 알아서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나눠서 냈습니다. 그리고 얻어먹는 거는 후보가 얻어먹는 거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낸 적도 많고 그랬었어요. 근데 얻어먹는 것도 김영란법 이전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현역들은 안 되지 않나? 현역은 그렇겠네. 그렇죠. 근데 뭐 김영란법이 얼마예요? 기준이 3만 원. 3만 원 그렇게 안 갑니다. 저는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식사나 이런 거는 다 덧치로 기본적으로는 덧치로 했죠. 제가 몇몇 분들 보니까 억울하게 함정에 당하신 분들도 봐가지고 자기가 돼서 그게 소액이면 그렇게 크게는 처벌 안 받을 것 같은데 소액이면. 그러니까 그게 공천 과정 중에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게 터져버리면 경선 자체 참여를 못하는 실제 그런 사례가 이미 올 초에 경북 곳곳에서 있었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도 전에 이게 터지는 바람에 선관위에서 고발 조치되고 정당의 공천 신청 자체를 못하게 된 분들이 이 함정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명함 이게 굉장히 과태료가 싼데 명함을 잘못 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날리거나 날리면 안 돼요? 일부러 버리면 안 되죠. 일부러 버리면 안 되죠. 일부러 버리면 안 되고 뭐 땅바닥에 흘린다거나. 그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후보들 중에도 뭐 유흥가 가면 삐끼들이 그렇지. 차에다 꽂거나. 차에 꽂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차에다 꽂거나 우편함에 넣거나 그런 사람도 있거든. 무조건 면대면으로 줘야 되는군요. 그 들키면 안 돼요. 혹시 차에 꽂아 놓더라도 슬쩍 가서 이렇게 해야지. 꽂았다 그러면 이거 뭐 그 받은 사람이 앉아서 꽂은가 본데 난 모른다. 근데 그게 과태료가 위법적으로 명함 돌리는 경우에
과태료가 한 장당 50원인가? 네, 크진 않군요. 네. 그래서 요런 게 좀 있지. 내 양심 고백이다 나름대로.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사무실에 누가 방문 오시잖아요. 그럼 명함을 한 100장 줘보세요. 그래서 가져가요. 그거는 사실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나 얼마 그렇죠. 전에 네. 어디 식당에 갔는데 네. 뭐 그 경북에 그 카운터에 모 후보의 명함이 이렇게 수북이 있는 거예요. 수북이 있으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냥 모른 척 한 들고 갔는데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 그분이 놔두고 가신 거라고. 아 그렇지. 그 후보가 놔두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그 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일단. 근데 그 후보가 무심코 놔두고 가야 되지. 무심코. 그렇지. 식사를 하다가. 내가 잠깐 왔다가 여기 놔뒀는데. 카운터에 가지런히 있던데 대리운전 그 명함들처럼. 식사를 하다가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할 때 손이 모자라니까 명함을 내려놓고 있다가 계산을 하고 명함을 못 챙겨서 나간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힘드네. 어렵다 이거. 그리고 집을 방문해서 주면 안 됩니다. 아 띵동 해서 주면 안 되고. 안 되죠. 그 호별 방문이 금지돼 있어요. 한국 선거법의 특징인데 호별 방문이 금지돼 가지고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아니 집에 가서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싫으면 그 집에서 거부하면 되고. 돈 봉투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래서 생긴 게. 근데 골 때리는 게 내가 그 어디 자연불악에 들어갔어요. 내가 전에 얘기했었던 신동 거기에 들어가서 신동의 입구에 보면 당구 제품 취급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아저씨한테 선거운동을 했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우리 어머니를 만나보고 가래. 뒤에 우리 집인데 만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안 갈 수가 있냐. 근데 그게 집 아니요. 집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봐줄 거예요. 여기까지는 봐주는데 두 집을 연속으로 들어가면 안 봐줍니다. 그때부터는. 두 집 연속.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선거 끝나고 당선되고 제 포항에 할아버지가 사셔가지고 인사를 가려고 그 동네로 갔어요. 거기 농촌이잖아요. 딱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게 야 여기서 호별 방문 못하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면 후보자가 담 밖으로 걸어다니면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가야 돼. 집 안에 못 들어가니까 어르신이 이렇게 마당에 툇마루에 앉아 있어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보통 농촌에서는 마을에 간에 그렇죠. 모여 있을 때 찾아가죠. 인사를 쫙 돌리고 그리고 그 마을에 마을 책들이 다 있어서 그렇죠. 거기서 아름아름 선거운동하는 방법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직이 없는 사람들이 선거하기 어려운 선거법이 마련돼 있는 거죠. 일단 저도 경로당은 많이 갔죠. 많이 일단 가는데 지금 코로나라서 경로당 막 안 되고 이러니까 지금은 좀 힘들. 이제 뭐 오픈할 건. 마을마다 연 지역도 있거든요. 그렇죠. 경로당을 뺄 수 없죠 선거운동에서. 그리고 예비 후보 때 그냥 무작정 돌기보다는 자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그 지역의 행사들 봐요. 일정 표를 받습니다. 동사무소한테 그럼 팩스로 보내주거나 메일로 보내주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저도 그 일하다 보면 지금부터 해서 선거 때까지는 뭐 일을 못해. 후보들이 뭐 사람들 모여갖고 뭐 프로그램이라도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선거 뭐 누구 온다고 전화 받다가 일을 못합니다. 일을.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누구는 얘기해 줬는데 누구한테 얘기 안 해주잖아. 또 난리 납니다. 또. 지방선거는 6월 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행사가 많잖아요. 갈 때 많아요. 뭐 어디 구미시 임수동에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뭐 야유회 간다. 어디 1박 2일 갔다 온다.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도 관광버스에 타면 불법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후보한테 당했어요. 어떤 후보가 그때 당시 의원이었는데 저보고 선거운동 앞에 하러 오니까 이 버스 타가지고 인사를 한번 들으시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도 됩니까? 그러니까 타도 돼. 뭐 명함만 안 돌리면 돼 이러더라고. 내가 버스에 탔어요. 탔더니 선관위의 그 선거 감시단이 직원이 한 명, 직원이 아니지 그 사람이. 감시단이면 좀 약간 겸직 같은 건데 그 아저씨가 막 튀어 올라오면서 나를
아니 그냥 안 된다 그러면 되지. 내 옆구리는 왜 갈비뼈를 왜 찌르는데 손가락으로 얼마나 간지러운데 그걸 확 찌르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김수민 씨 그렇게 안 받는데 하면서 막 갈비뼈를 찔러서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난 되는 줄 알았다. 되는 줄 알고 명함만 안 돌리면 되는 줄 알았다고 했는데 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관광버스에. 그리고 이게 안 되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뭐 그 병원 요런데 네, 병원이나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나 관공서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 관공서는 안 되는데 관공서가 본 후보 때는 모르겠어요. 네, 건물 안에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안에서는 안 돼. 근데 그분은 최민희 의원이 그걸로 걸린 거 아니에요? 최민희가 2016년 총선 때 남양주 시청에서 출마 선언하고 남양주 시청 공무원들한테 명함 돌리다가 그걸 모르라? 그거 불법이거든요. 저는 받은 적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인사는 돼. 인사는 되는데 명함은 안 될 거예요. 뭐 빨간 옷 입고 어디 모 경북의 또 모 군청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시더니만 저 여기 주민도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뻘쭘하실 것 같아서 그냥 터미널도 안 됩니다. 터미널도 안 됩니다. 터미널도 안 되고 그리고 학교도 안 됩니다. 네, 교통시설 소위 얘기하는 정원시설이라고 하죠. 뭐 안 되는 데가 많아. 네. 또 안 되는 데가 어디가 있더라? 육교는 됩니다. 육교는 되고 대중교통 안에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대중교통 안에서 인사하는 건 될 거예요. 네. 근데 예비 때도 인사는 보통 안 합니다. 굳이 하진 않는데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 그래서 지하철역 밑에는 안 가고 위에서 항상 인사를 그렇죠. 하는 거군요. 위에서 하죠. 그리고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사는 지하철역에서 해도 돼요. 근데 명함은 안 될 거예요. 명함이 안 될 거예요. 대구 5월 달에 또 꽃놀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의 성서 홈플러스 앞에 후보들이 여러 지역구 후보들이 거기 와서 명함을 줍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 등록 안 했는데 명함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불법인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내가 아는 사례 중에 예전에 국회의원 하다가 날라갔었던 스스로 날라갔죠. 심학봉 전 의원. 심학봉 의원. 심학봉 전 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시한 이전에 구미에서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명함을 돌리는데 뭘 돌리느냐? 그냥 자기 명함을 돌립니다. 예비 후보 이렇게 안 적혀 있고 예비 후보라고 안 적혀 있고 그냥 돌리는 거야. 그냥 심학봉 저 국회의원 나왔습니다라는 말도 안 해요. 안 해. 그럼 사전 선거운동 되거든. 그냥 돌리는 거야. 그냥. 이런 분이 있죠. 대구에. 그 있죠. 서중현입니다. 이것만 합니다. 그분은 내내 선거운동이니까 모든 평생을 그렇게 사시는 모든 행인들에게 인사를 하시는 선거철 아닐 때도 이분은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하셨죠. 국민의힘에서 떨어져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함 돌리는 데 있어서 후보 옆에 있어야 되거나 이런 조건들이 좀 까다롭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격한 거는 평택에서 제가 평택에 쌍용자동차 김득중 씨가 나왔을 때 그때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평택에 보니까 평택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시의원들 있잖아요. 시의원들이 자기 명함을 돌리더라고. 이런 것도 방법인 건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녹색당은 김수민 혼자 현역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경북의 후보도 김수민밖에 없었잖아요. 지역구 후보는 저밖에 없었죠. 지역구뿐만 아니고 비례대표도 합쳐서 내밖에 없었거든요. 하여튼 명함에 그런 요건이 있고 그리고 명함 이제 뭐 거의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명함을 어떻게 짜느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실수를 했던 게 조선 때 무슨 실수를 했느냐 명함을 짜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는 분일 수 있어요. 대구에서 이제 기획사를 하시는 분이 내가 선거 사진을 찍고 이거 이 얘기도 해야 되구나. 사진 찍는 거. 선거 사진 찍는데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억지로 웃는다고 죽을 뻔했어요 진짜 처음에. 웃는 사진 아니었잖아요. 결혼하면 더 할 거야. 아니 그거는 재선 때고 초선 때는 옷도 이것저것 갈아입어가면서 나 여기 광대뼈 살에 경련이 와가지고 근데 그날은 좀 재밌는 날이었던 게 그래도 이게 선거라는 게 정치잖아요. 근데 내가 첫 선거 사진은 우리 가족들하고 찍었거든. 같이 가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동생이서 가족 간의 시간이었어요. 되게 조금 재밌는 시간이었고 굉장히 좋은 화창한 4월 초의 봄날이었는데 날씨도 되게 좋았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예감이 좋았던 걸로 봐서 당선이 됐던 게 아닌가.
그냥 사진 찍는 것도 일이에요 진짜. 그리고 특히 저처럼 사진 잘 안 찍어봤던 사람들은 정말 일이었습니다. 근데 힘들었어요. 두 번째 재선 도전할 때 재선 도전할 때는 이 사진은 어떻게 재선 나온 도전할 겁니까? 때는 웃지 않겠다. 이번에 웃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좀 오해를 받은 것이 자꾸 웃고 찍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해맑아 보이잖아요. 조선 때 착해 보이잖아. 근데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 사람이 차라리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 되면 좋지만 알고 보면 내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의원할 때 알고 보면 나쁜 새끼라고 지금 존나 악랄한 새끼고 그리고 내가 의원할 때도 욕설 사건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제가 욕설한 거. 네. 그래서 제가 거칠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렇지만 괜한 오해를 줄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그래도 많은 주민들은 내가 거칠다는 걸 몰라. 나를 아는 사람조차도.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재선 도전할 티를 내야겠다. 그래서 웃지 않았죠. 메인 사진이 웃지 않는 걸로. 메인 사진뿐만 아니라 선거 공보물에 공보물에 막 이렇게 웃는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뉴스민이 찍은 사진이 제 재선 공보물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되게 중요한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그 말고 이제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공보물 후보 때 얘기 2주 뒤에 뵙도록 하고 명함을 내가 실수를 한 거는 내가 끝까지 안 된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선거 기획사분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명함을 문구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선거 기획사분이 이거 지금 첫 출마고 첫 선거 운동이기 때문에 양력만 넣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양력이 내가 전에도 이창원 대표가 지적을 했지만 별의별 걸로 내가 양력 다 만들었잖아요. 뭐 양력이 있나? 몇 개나 있을까? 그래서 넣었는데 정책을 안 넣은 거예요. 공약을. 명함에 하나도 안 넣은 거예요. 넣지 말래. 그리고 아버지도 시킨 대로 해라고 나보고 야 시킨 대로 해. 해가지고 그 내가 명함을 돌리는데 손이 부끄러운 거야. 정책이 없으니까. 정책이 없으니까 인물로 승부한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내가 하나도 안 했어. 인물로 승부한다는 생각 안 했는데 정책이 없으니까. 그리고 82년생인가 이걸 넣었을 거야 아마. 82년생 김수민. 그때는 김지영 안 나왔을 때. 안 나왔을 때인데 82년생이고 그다음에 학교 어디 나왔는지 들어가잖아요. 내가 참고로 재선 때는 제가 명함에 학력을 하나도 넣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말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도 말 나왔는데 넣었어야지 떨어지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조선 때는 82년생하고 내가 나온 모 대학교 여기에 너무 시선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걸로 막 다 근데 그 두 개가 제일 큰 양력이지. 악력이다. 내가 후보인데 그건 난 실수했어요. 정책을 몇 개는 넣었어야 된다. 근데 명함은 다시 만들어도 되잖아요. 네. 몇 종을 해도 돼요? 근데 처음에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떨구기가 참 어렵죠. 이게 이제 그 투자에도 실패하는 요인들이에요. 그렇죠. 손절할 때 빨리 손절해야 되거든. 근데 명함 남기면 벌 받습니다. 그것도 과태료 물어요.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버려야 돼. 뭐 태우든지 뭐 태우면 되죠. 파지 주면 어르신들 주면 좋아하실 텐데. 내가 재선 때는 잘 떨갔어요. 초선 때 좀 많이 나왔거든. 그거 이제 선관위에는 썼다고 신고하고 할아버지 집에 갔다고 했잖아 아까 전에. 할아버지 집에서 태웠습니다. 포항 가서. 아이고 하여튼간에 그래서 정책을 넣었어야 된다는 거고. 근데 명함에도 글씨 너무 빽빽하게 들어가면 안 좋거든요. 중요한 게 정책 서너 가지를 뭘로 선별할 거냐. 공약을.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은 그거 정책 하나도 없던 명함 다 떨구고 그다음 2기 명함 받는데 제가 세 종류로 받아요. 세 종류로 받아서 한 종류는 그냥 그 무난한 거, 욕 안 먹을 것들 들어간 거. 그게 한 종류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조금 보수적인 사람이 보면 괜찮은 거. 하고 한 종류는 진보. 그래서 보면 진보 아니면 젊은 층. 그래서 3종으로 파요. 그래서 3종이 젊은 층 거라고 치면은 여기에는 약간 중앙 정치적 구도 들어갑니다. 세 번째 종류에는 나는 진보다라고 하는 걸 박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동네 이슈는 잘 모르거든. 그래서 나는 그 이쪽이다라고. 그래서 내가 재선 때 예를 들면 재선 때도 똑같이 했는데 재선 때 3종 팔 때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단일 후보 이런 표현이 3종에는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명함을 어디 이제 젊은 사람 많은 데서 선거운동 한다. 그러면은 이제 명함 뿌리다가 나이 드시고 왠지 한나라당을 지지하실 것 같은 분이 온다 그러면 밑장 빼기. 명함을 이제 세 종류를 한꺼번에 뿌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를 이렇게 지고 있다가 이렇게 50대 50으로 딱 해놓고 있다가 이렇게 위에 거 뿌리다가 보수적인 분인데 한 밑에 밑장을 뺍니다. 지금 구미시장 만약에 나간다면 명함 종류가 세 종류 만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한쪽은 TV조선 출연, 채널A 출연. 하나는 김용민 씨와 같이 했던 김용민 이동영 같이 했던 거. 그러면 이중인격자입니까? 뭐라도 되는 게 중요하지. 그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한겨레 예언에 좀 예언에 좀 출연. KBS 더 라이브 이렇게 하나는 한겨레 KBS 더 라이브 찍고 하나는 TV조선 채널A 이렇게 찍어서 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예시를 든 겁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뭐 명함 제작 요령 조금 여러 종류를 그 지역별로 가르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종종 많이 봤습니다. 이쪽 공약이 다르니까 이쪽 동네 가고 저쪽 동네 가고 지역을 조금 가르는 그런 것도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저는 만약에 선거를 하면 요즘 포켓몬 빵이 유행하잖아요. 그것처럼 후보 명함을 모으면. 한 12종을 만들어서 이걸 모으면 뭐 베네핏을 뭐가 베네핏이 생기는 뭘 줄 수 있나? 뭐 주는 게 아니라 뭐 그림이 하나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그 후보 명함에 그 해나 를 씌울 수 있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제작비가 엄청나겠죠. 왠지 이거 허경영 할 것 같아. 저는 이게 재선 때는 안 됐는데 이거 조금 고민이 있는 거긴 했습니다. 초선 때 제가 명함에 본선거 때 뭘 넣었냐면 어차피 명함 한번 이렇게 돌리는 건데 공익적으로 쓸 수 없을까 해서 이 방법은 저 말고도 전국에 몇 명 후보들이 썼었는데 미아 찾기. 네네네. 네, 미아 찾기를 넣은 적이 있어요. 초선 때. 근데 제가 좀 고민했던 거는 명함을 많이 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이렇게 바닥에 깔리는 게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거 버리는 사람이 좀 줄더라 근데. 그게 있으니까. 명함이 좋은 아이디어네요. 근데 재선 때는 그 재단이 있거든요. 연락을 하니까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런 거. 어떤 오해? 그러니까 뭐 그 미아들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정치적 세력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땅바닥에 버려지는 거. 큰 이유가 그게 있어요. 부모님들도 보기엔 또 그렇겠다.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조금 같이 하는 방법도 있어서 제가 재선 도전 때 고래가 그랬어? 네. 김두영 씨가 김두영 씨가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약속 7가지 그런 거를 제가 그 명함 뒷면에 넣어서 5월 초에 가족 나들이 용 명함으로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캠페인과 같이 하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뭐가 하여튼 들어가면 좁아지니까 뭔가를 또 다른 걸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재선 때 해보니까 안 좋았던 게 QR 코드 넣으면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QR 코드를 넣으면 그거 해보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죠. 또 좀 무성의해 보여요. 무성의해 보고 뭐 해보라고 뭐 이러면서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어요. 제가 녹색당 단가를 QR 코드로 넣거든요. 재선 때. 왜 넣는지 아세요? 왜 넣는지 아십니까? 단가가 이거 잘하면 욕 먹겠다. 왜냐하면 단가를 이상순 우리 대구 출신이죠. 윤영배. 윤영배 씨가 한국 대중음악상 받았던 윤영배 씨가 단가를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당원 공모로 작사를 하고 녹음을 했는데 이한철 씨가 락 버전을 녹음했고 그다음에 시화 씨가 포크 버전을 녹음했어요. 근데 무슨 또 고퀄을 만들다 보니까
믹싱이 잘못돼서 다 나가리 된 거예요. 이한철 씨의 락 버전은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이제 시화 씨가 녹음한 포크 발라드 버전이 있어요. 근데 그 기타를 누가 쳤느냐? 이상순 씨가 쳤거든요. 근데 이효리 씨가 부르지 않았잖아요. 아니 이상순 씨가 기타를 쳤잖아. 그래서 이상순이라는 이름을 올리고 싶은 거야. 내가. 근데 이상순 씨가 자기 이름을 선거하는데 이렇게 쓰라고 하진 않았거든. 그래서 내가 택한 방법이 QR 코드를 찍고 밑에다가 보컬 시와 기타 이상순이라고 넣는 거였습니다. 왜냐 뮤지션이 누군지를 밝혀야 되니까. 보컬 기타 이상순 걸라고 이효리 남편이라고. 아니 근데 내가 그거를 그 어린이집 등하원길에 학부모님들한테 줘보니까 알던데. 이상순 이효리 남편 이상순 아니냐고. 그 어르신들은 잘 몰랐어요. 아니, 어르신들은 몰랐대. 모르는데 이상순 써 있으니까 기타 이상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효리 남편 아니냐 뭐 물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녹색당 당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이용해 먹고 녹색당을 탈당한 김승민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용당한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이제 예비 후보의 세계 명함 돌리기 명함 내용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해요? 계속 해야 돼. 근데 다음 주는 안 당선까지 가야 되는 거야? 격주. 다음에는 후보 등록할 때쯤. 후보 등록. 네. 네. 그때쯤에 얘기로. 왜 후보 등록할 때 사람들이 꼭 그 봉투에 자기 이름 크게 적어가지고 내는가? 그거는 이제 사진 찍히라고. 그러니까 안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자, 그럼 후보의 세계 2편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을 해야 됩니다. 힘들어 죽겠네. 근데 계속 8시에 할 수 있나? 오늘 일찍 당겼는데. 네, 뭐 저는 당겨도 상관없고. 저도 뭐 못 마치고 말씀 나누시죠. 네, 저도 당겼으면 좋겠는데 제가 월요일 오전에 자꾸 방송이 잡혀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이런 사담까지도 방송에서.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수라 발발타.